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기술 선두주자로 군림해온 거대 강국이 갑작스러운 충격에 휩싸였다는 소식인데요. 미 정부의 고위 인사들은 한국행 항공권을 대거 예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혁신이 세계 최강국의 위상을 순식간에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하버드 대학의 권위 있는 전문가마저 한국은 이미 승부를 끝냈다라는 충격적 견해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에너지부 수석기술연구원 소피아 윌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한국 방문에 관한 것인데요. 저는 10년 전 MIT에서 전기화학과 에너지 시스템을 공부했고, 연구원으로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매진해왔습니다. 미국의 명문대에서 최첨단 지식을 습득하며 저는 늘 미국이 글로벌 과학기술의 중심이라는 자긍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갑자기 부여받은 임무는 그런 제 자긍심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상부에서는 한국의 배터리와 방위산업 기술을 평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저는 내신 평가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운 일이라 여겼습니다. 하버드대 로버트 베로 교수가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추월하고 신산업 강자로 부상했다는 충격적 보고서를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책임자는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피아, 우리는 당신의 객관적 분석이 필요해. 한국이 정말 우리를 앞지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로 성공했지만 단지 운이 좋았을 뿐, 진정한 첨단 기술에서 미국을 앞설 리 없다고 확신했으니까요. 미국은 2차례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인터넷도 발명한 세계 최강국입니다. 기술적 우위는 우리의 자부심이자 정체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료 수집과 출장 준비를 완료한 후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한국 배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읽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배터리를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맞을 리가 없어. 이 여행은 그냥 형식적인 것뿐이야. 미국이 여전히 1위라는 보고서를 쓸 거고 그게 전부일 거야. 마침내 착륙했을 때 저는 피곤했지만 하버드 교수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첫 번째 큰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공항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시스템은 미국보다 훨씬 빠르고 좋았습니다. 친절한 미소를 지닌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윌슨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김태훈 박사입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김 박사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공부했다고 했어요. 그의 차로 걸어가는 동안 그는 최근의 배터리 연구 논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제가 알아채지 못한 연구 일부의 실수도 지적했습니다. 저는 감명을 받았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공항에서 차로 떠나며 김 박사가 물었어요. 레이놀즈 카터의 차세대 리튬 배터리 안정성 문제에 관한 논문을 읽어보셨나요? 제 눈이 커졌어요. 그 논문은 단 2달 전에 나온 것이고 매우 전문적이었어요. 그것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네, 읽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접근법이었어요. 김 박사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이미 그들이 언급한 전해질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의 해결책을 다음 달에 국제과학저널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저는 제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의 최고 연구원들이 이제야 문제를 발견했는데 한국인들이 이미 해결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수원이라는 도시로 향하는 동안 김 박사는 한국의 배터리 산업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었어요. 한국은 천연 자원이 거의 없어요. 기술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배터리 기술을 밤낮으로 연구했어요. 그런 다음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의 기술을 만드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거대한 공장 건물들과 연구센터들을 바라보았어요.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전혀 아니었어요. 마침내 우리는 용인시에 있는 거대한 배터리 캠퍼스에 도착했어요. 보안검문소를 통과한 후 저는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축구장 20개를 합친 것만큼이나 큰 공장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자율주행 로봇들이 자재를 옮기고 있었고 모든 것이 매우 첨단 현대기술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배터리 생산 기지입니다. 김 박사는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침착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매일 2만 대의 전기차에 충분한 배터리를 만들어요. 공장 내부에서는 배터리 팩을 자동으로 만드는 끝없는 생산 라인을 보았어요. 그들에게는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 폭스바겐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3군데 회사가 세계 배터리 시장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어요. 김 박사가 말했어요.
제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증거는 바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배터리가 다른 나라로 보내지고 있나요? 저는 물었어요. 네, 주로 미국과 유럽으로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미국 전기차의 60%가 한국 배터리를 사용해요. 저는 누군가가 제 머리를 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미국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운전하는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가 바로 여기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거대한 공장을 걸어 다니면서 저는 미국이 기술 리더라고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한국에서의 첫날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미국으로 배송되는 그 모든 한국 배터리에 대해 계속 생각했거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욱 조심하기로 했어요. 한국 배터리 기술을 정말 비판적인 눈으로 살펴볼 생각이었죠. 어쩌면 어제는 그저 보여 주기식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잘 주무셨나요, 윌슨 씨?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위해 만났을 때 김 박사가 물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제 머릿속은 여전히 어제의 발견들로 정신이 없었거든요. 김 박사는 제게 커피를 따라주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지연 박사님은 우리의 최고 연구원 중 한 분이세요. 그녀가 자신의 연구를 보여드리게 되어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닥 기대되진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기대되네요. 우리가 방문한 연구소는 정말 컸어요. 건물들은 모두 유리와 강철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흰 실험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분주하고 중요해 보이는 모습으로 건물 사이를 빠르게 걸어 다녔어요. 이곳은 많은 미국 연구센터보다 더 크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메인 건물의 라운지에서 30대 중반의 밝은 미소를 지닌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소피아 윌슨. 만나서 정말 기뻐요.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저는 이지연입니다. 이 박사님은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잠시 미국 MIT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김 박사처럼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녀의 실험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한쪽 벽 전체가 액자에 넣은 특허 증서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거의 수백 개나 돼 보였습니다. 와, 이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인가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네, 하지만 아직 개선할 점이 많아요. 이 박사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녀가 말하는 개선점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 없었어요. 벽은 이미 가득 찼는데요. 그때 저는 이 박사의 책상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미국에서 제가 작업했던 프로젝트의 연구 보고서들이었어요. 일부는 분명 기밀 자료였는데 이런 문서들을 어떻게 얻으셨나요? 저는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게 노력하며 물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모두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예요. 우리는 많은 미국 대학들과 협력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최신 연구에 대해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박사는 한 캐비닛으로 걸어가서 투명한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작고 평평한 배터리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예요. 그녀가 제가 볼 수 있도록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전고체 배터리는 제가 전문으로 하는 분야였거든요. 미국에서는 우리가 아직 설계도를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단계였는데 여기 제 앞에는 실제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이 있었어요. 봐도 될까요? 저는 상자에 손을 뻗으며 물었어요. 이 박사가 저에게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배터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가벼웠고 만졌을 때 따뜻한 느낌이 났어요. 이건 정말 혁명적이네요. 저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실험실 테스트 단계에 있어요. 정말로 이것을 실제로 만드는 단계까지 진행하신 건가요? 이 프로젝트는 3년 동안 작업해왔어요. 이 박사가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리튬 금속이 작은 스파이크를 형성해서 배터리가 단락되는 큰 문제가 있었죠. 덴드라이트 성장 문제군요. 저는 소리쳤어요. 저는 그 정확한 문제에 1년 넘게 막혀 있었어요. 네, 바로 그거예요. 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고체 전해질을 개발하고 나노 구조 제어 기술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녀는 큰 화면에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는 차트를 띄웠어요. 그 수치는 놀라웠어요. 일반 배터리의 2배에 달하는 에너지 밀도, 충전 시간은 3분의 1에 불과하고 수명은 3배나 길었어요. 저는 실수나 과장이 있는지 찾으며 데이터를 응시했어요. 뭔가 함정이 있어야만 했어요. 직접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이 박사가 마치 제 마음을 읽은 듯이 물었어요.
지금 우리 실험실에서 원하시는 어떤 실험이든 할 수 있어요. 다음 2시간 동안 저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직접 그들의 전고체 배터리를 테스트했어요. 충전 속도, 에너지 출력, 온도 안정성, 모든 것을 확인했죠. 놀랍게도 배터리는 그들의 차트가 주장한 것보다도 더 잘 작동했어요. 테스트를 마칠 때쯤 저는 스스로에게 진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한국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은 미국보다 적어도 5년은 앞서 있었어요. 기술 용어로 말하자면 그것은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건 그저 더 나은 배터리가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자동차, 전화기, 전력망, 모든 것을요. 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단순히 배터리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술은 교통, 재생에너지 저장, 심지어 우주 탐사까지 변화시킬 수 있어요. 테스트 후 그녀의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나요? 미국에는 더 많은 돈, 더 많은 연구원, 더 많은 모든 것이 있는데요. 이 박사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어요. 필요성이죠. 그녀는 간단히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한국은 석유도, 천연가스도, 천연자원도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기술은 단순히 비즈니스나 최고가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생존에 관한 것이죠. 저는 그녀의 사무실 창문을 통해 아름다운 연구 캠퍼스를 바라보았어요. 길 건너편에는 또 다른 거대한 공장 단지가 있었어요. 멀리서는 파란 하늘로 뻗어있는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세계 기술 리더로서의 미국의 위치가 정말로 변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미래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박사의 실험실을 떠날 때 그녀는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선물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의 최신 배터리 프로토타입이에요. 아마도 집으로 돌아가시면 당신의 연구에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아직은 꿈꾸고 있는 그 기술이 담겨 있는 작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속삭임보다 조금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침대에 앉아 이 박사가 저에게 준 프로토타입 배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작았어요. 제 손바닥 크기 정도였습니다. 이 작은 배터리가 노트북을 며칠 동안 작동시킬 수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작은 것이 그렇게 강력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국에 있는 상사에게 전화했지만 제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 조심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돼가고 있나, 소피야? 흥미로운 것 좀 발견했나? 제 손이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제가 본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놀랍네요.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까진 더 많은 것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박사는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흥분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울산에 갈 거예요.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고속 열차를 탈 거예요. 우리의 많은 배터리가 세계로 배송되는 큰 산업 도시예요. 기차역은 크고 깨끗했어요. 기차는 총알처럼 보였습니다. 내부는 조용하고 편안했어요. 우리 객차 앞에 있는 화면은 기차의 속도를 보여주었어요. 시속 305km. 정말 놀라워요. 저는 빠르게 지나가는 시골 풍경을 보며 말했어요. 정말 빠르고 부드러워요. KTX 고속 열차예요.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일본 신칸센과 매우 비슷하지만 우리가 몇 가지 개선을 했죠. 그리고 비상 시스템에는 무엇이 전원을 공급하는지 아세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한국 배터리인가요? 맞아요. 울산에서 우리는 제가 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물류 센터를 방문했어요.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숨을 헉하고 들이마셨어요. 제가 볼 수 있는 한 멀리까지 배터리 팩이 줄지어 있었어요. 각 섹션에는 다른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테슬라, 폭스바겐, 포드, GM, BMW, 그리고 더 많은 회사들이요. 방 매니저라는 분이 투어를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 시설에서 매월 30만 개의 전기차 배터리를 배송합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미국, 유럽, 심지어 일본으로도요. 저는 테슬라 섹션 앞에서 멈췄어요. 테슬라가 한국 배터리를 사용한다고요? 자체 제작하는 줄 알았는데요. 방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일부는 만들지만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들의 자동차 중 많은 부분, 특히 유럽과 아시아에서 판매되는 차량들은 우리의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센터를 걸어 다니면서 저는 이것이 미국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하려고 했어요. 한국이 미국 자동차용 배터리를 만들고 있다면 미국이 모르는 다른 어떤 것들을 그들이 만들고 있을까요? 점심 식사 후
우리는 박 매니저가 에너지 저장 시연장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운전해 갔어요. 도착했을 때 저는 지평선까지 뻗어 있는 끝없는 태양광 패널들을 보았어요. 그 옆에는 축구장 크기 정도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저기 안에 뭐가 있나요? 저는 김 박사에게 물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건물 안에는 복잡한 전선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연결된 수천 개의 배터리 팩이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에요. 박 매니저가 설명했어요. 낮에는 태양광 패널에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밤이나 다른 곳에 필요할 때 방출합니다. 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2만 가구가 하루 종일 전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거대한 배터리 어레이 주변을 걸으며 마치 미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는 한국 전역에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김 박사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도요. 제 귀가 쫑긋해졌어요. 어떤 나라들인가요? 미국도 그중 하나죠. 박 매니저가 말했어요. 캘리포니아, 텍사스, 하와이 모두 한국 배터리 저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텍사스의 대규모 정전 사태 이후 미국 전력 회사들이 미친 듯이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는 그 정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영하의 날씨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며칠 동안 전력 없이 지냈죠. 한국 배터리 시스템이 그것을 예방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회의실로 이동했고 박 매니저는 큰 화면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배터리 기술은 이제 자동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다양한 기계와 차량의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제 전기 비행기, 선박, 로봇, 심지어 우주 장비를 위한 배터리도 개발하고 있어요. 화면에는 날아다니는 자동차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도심 한국 모빌리티 차량, 기본적으로 날아다니는 택시죠. 이미 테스트 비행 중이에요. 2030년까지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국 배터리 기술을 사용하나요? 네, 우리 배터리는 전력, 무게, 안전성의 최상의 조합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박 매니저가 말했어요.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위해서는 강력하면서도 매우 가볍고 절대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배터리가 필요하죠. 다음 슬라이드는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한국 연구원들과 만나는 NASA 관계자들을 보여주었어요. 저게? 저는 묻기 시작했어요. 네, NASA는 여러 우주 프로젝트에 우리의 배터리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김 박사가 확인시켜 주었어요. 우리 배터리는 우주의 극한 조건인 매우 뜨겁거나 매우 차가운 곳에서도 잘 작동하며 100%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사진 속 NASA 사람들 중 일부를 알아보았어요. 그들은 미국에 있는 제 부서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배터리 기술에 대해 배우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다니요? 건물을 나올 때 태양은 태양광 패널 뒤로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었어요.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에 압도된 느낌이 들었어요. 김 박사님, 저는 차로 걸어가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왜 미국에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알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한국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어요. 변화가 천천히 일어날 때는 그것을 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10년 전 우리는 추종자였어요. 5년 전 우리는 동등해졌죠. 지금은 일부 분야에서 우리가 리더가 되었어요. 하지만 변화가 너무 점진적이어서 아마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여행에서 저는 어두워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한국에서 무엇을 더 발견하게 될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집에 돌아갔을 때 제 상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가였어요. 세상은 제 눈앞에서 변하고 있었고 저는 미국이 그것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네 번째 날 아침에 긴장된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제 일정에 따르면 오늘은 대전이라는 도시에 있는 방위사업청이라는 곳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국방이 배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볼 준비 되셨나요? 우리가 아침 식사를 위해 만났을 때 김 박사가 물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모든 것에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군대가 배터리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김 박사는 신비롭게 미소 지었어요. 곧 보실 거예요. 오늘은 박지원 박사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는 한국의 국방 프로젝트 국제협력을 담당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시 고속 열차를 타고 시골을 지나갔어요. 단 50분 만에 우리는 김 박사가 한국의 과학기술 중심지라고 말한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방위사업청 건물은 크고 현대적이었으며 보안이 철저했어요. 신분증을 보여주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한 후
우리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윌슨 씨, 방위사업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제 손을 단단히 잡고 악수하며 말했어요. 저는 박지원 박사입니다. 오늘 한국의 국방기술에 관한 특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불이 어두워지고 거대한 화면에 큰 녹색 탱크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K2 블랙팬서, 한국의 주력 전차입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K9 썬더, 우리의 자주포예요. 크고 이동 가능한 대포죠. 그 군용 차량들은 인상적으로 보였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강력해 보이지만 이것이 배터리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박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모든 것이죠. K 탱크와 K9 자주포는 모두 엔진을 돌리지 않고도 몇 시간 동안 조용히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고급 배터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누가 그 배터리를 만드는지 짐작하실 수 있나요? 저는 마침내 이해하며 미소 지었어요.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똑같은 회사들인가요? 정확해요. 그것이 한국의 특별한 장점이에요. 우리의 민간 기술이 군대를 돕고 우리의 군사 기술이 민간 제품을 돕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 군사 장비의 더 많은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함선, 잠수함, 비행기, 그리고 미사일들이요. 각각은 어떤 방식으로든 고급 배터리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군사 기술과 민간 기술이 보통은 분리되어 있어요. 다른 회사, 다른 연구원, 모든 것이 다르죠. 그것이 우리의 장점이에요.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선순환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요. 배터리 연구원들이 군사 프로젝트를 위한 문제를 해결하면 그 해결책이 더 나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방위사업청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 박 박사는 제가 김치찌개를 먹다가 거의 목이 막힐 뻔한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작년에 우리는 폴란드와 150억 달러 규모의 국방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는 마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볍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400대 이상의 K2 탱크, 500대의 K9 자주포, 그리고 48대의 FA-50 전투기를 보내고 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폴란드요? 하지만 폴란드는 미국처럼 나토 국가인데요. 그들은 보통 미국 군사 장비를 구매하잖아요.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박 박사가 말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많은 유럽 국가들이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 장비는 미국 장비만큼 좋지만 비용이 적게 들고 더 빨리 납품합니다. 저는 펜타곤이 이 소식에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한국은 미국 자동차용 배터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탱크와 비행기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실제 군사 장비가 전시되어 있는 보안 공간을 방문했어요. 저는 K2 탱크 시뮬레이터 안에 앉아 모든 첨단 화면과 제어 장치에 놀랐어요. 이 탱크의 배터리 시스템은 제가 지휘관 좌석에 앉아 있을 때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엔진을 돌리지 않고도 모든 전자 장치를 8시간 동안 가동할 수 있어요. 그것은 탱크가 완전히 조용히 있으면서도 즉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배터리들은 전기차에 있는 것들과 똑같나요? 저는 제어판을 만지며 물었어요. 비슷한 기술이지만 군사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었어요. 극한의 더위, 극한의 추위, 심지어 짧은 시간 동안 물속에서도 작동해야 합니다. 투어를 마치면서 박 박사는 저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을 공유했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8번째로 큰 무기 수출국이에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우리는 이제 우리 군대를 위해 생산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들에게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해요.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기차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머리는 배운 모든 것으로 어지러웠어요. 한국은 배터리 기술의 리더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위 산업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배터리 혁신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보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에 탑승했을 때 김 박사가 물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차가 속도를 올리면서 도시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제가 상사들에게 제출하려고 계획했던 보고서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제가 예상했던 것과 맞지 않네요. 김 박사는 눈빛에 이해심을 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로는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죠. 창밖으로 시골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는 동안 저는 한국이 저에게 다른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 새로운 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호텔방에 앉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높고 빛나는 건물들이 제가 볼 수 있는 한멀리 뻗어 있었죠.
밤이 되면 그것들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빛나며 도시 전체를 환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미국의 제 상사 레이놀즈와 에너지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본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제 생각을 방해하는 노크 소리가 문에서 들렸어요. 내일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미팅을 위해 저를 데리러 온 김 박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소피아, 그가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준비되셨나요? 저는 제 노트북을 집어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나요? 오늘은 특별해요. 김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15년 전 한국의 국가 기술 전략을 설계한 장민호 박사님을 만날 거예요. 그분이 한국이 배터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결정한 분이세요. 우리는 대학 캠퍼스에 있는 아름다운 건물로 운전해 갔어요. 안에서는 은색 머리와 밝은 눈을 가진 친절해 보이는 나이 든 남자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윌슨 씨, 환영합니다. 그가 제 손을 악수하며 말했어요. 눈이 확 트이는 한 주를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그건 너무 약한 표현이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뒤집어진 것 같아요. 장 박사님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의 편안한 의자에 앉도록 우리를 초대했어요. 젊은 보조원이 우아한 컵에 담긴 차를 가져왔습니다. 장 박사가 운을 띄우기 시작했어요. 15년 전 한국은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우리는 전자제품과 자동차로 잘 해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우리는 다음 큰 것을 찾아야 했어요. 그는 계속하기 전에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글로벌 트렌드를 연구하는 팀을 이끌었어요. 우리는 물었죠. 미래의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답은 명확했어요. 그것은 청정 에너지였습니다. 그리고 청정 에너지의 핵심은 에너지 저장 즉 배터리죠. 그래서 국가 전체가 배터리 기술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셨군요? 제가 물었어요. 정확해요. 장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연구에 수십억을 투자하고 배터리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한 특별한 학교를 세우고 배터리 회사들에게 큰 세금 혜택을 주었어요. 심지어 배터리 연구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법률도 변경했죠. 저는 각 회사가 국가적 조정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미국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모두가 함께 일하도록 만드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미국에서는 회사들이 경쟁하지만 보통 협력하지는 않아요. 장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그것은 매우 미국적인 질문이네요. 한국에서는 때로는 먼저 협력하고 나중에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요. 우리 배터리 회사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함께 일했어요. 그는 일어서서 벽에 있는 세계 지도로 걸어갔어요. 이것을 보세요. 그는 다른 대륙에 있는 색칠된 지역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빨간색은 현재 한국 배터리가 사용되는 곳을 보여줍니다. 파란색은 5년 안에 사용될 곳이에요. 거의 전체 지도가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보이시나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것은 단지 배터리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세계의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에너지 저장을 통제하는 사람이 미래를 통제합니다. 저는 등줄기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는 옳았어요. 배터리는 단지 자동차나 전화기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전체 청정 에너지 혁명의 열쇠였어요. 미국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담하게 물었어요. 장 박사는 대답하기 전에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어요. 미국은 깨어나야 해요. 당신들은 훌륭한 연구원들, 엄청난 자원, 놀라운 대학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1위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너무 오랫동안 편안하게 안주했어요. 그의 말은 사실임을 알기에 마음이 아팠어요. 좋은 소식은 이것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은 미국을 이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당신들과 협력하고 싶어 해요. 우리 세계가 직면한 에너지 문제는 어느 한 국가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크니까요. 작별 인사를 할 때 장 박사는 저에게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선물이에요. 집에 도착하면 열어보세요. 그날 저녁 김 박사는 저를 고층 건물 맨 위층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작별 만찬에 데려갔어요. 집에 돌아가면 상사들에게 무엇을 말할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한국 바비큐인 삼겹살과 한우를 즐기는 동안 김 박사가 물었어요. 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어요. 진실이요.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한국이 미래의 가장 중요한 기술을 추종자에서 리더로 변했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따라잡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지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에서 김 박사가 저를 배웅하러 왔어요.
우리나라를 보여드리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공항 게이트 앞에서 그가 말했어요. 제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여기 왔지만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떠나게 되네요. 긴 귀국 비행에서 저는 마침내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며 제가 본 모든 것, 대한 공장들, 선진 연구, 군사적 응용,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전략적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명확한 권고로 마무리했어요. 미국은 한국을 추종자나 경쟁자가 아닌 우리의 미래를 정의할 에너지 기술에서의 리더이자 잠재적 파트너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뒤처질 위험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워싱턴 DC로 하강하기 시작하자 저는 장 박사가 저에게 준 나무 상자를 기억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그것을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고 투명하게 빛나는 크리스탈 배터리가 있었고 쪽지가 있었어요. 미래는 주의 깊게 보는 사람들에게 투명합니다. 이 전고체 크리스탈 배터리 프로토타입은 작은 장치를 100년 동안 가동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미국 파트너들과 함께 이것을 개발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그 작은 크리스탈을 손바닥에 쥐고 그것의 무게와 잠재력을 느꼈어요. 미래는 도착했고 그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하지만 미래란 그런 거죠. 항상 팡파르와 함께 자신을 알리지는 않아요. 때로는 조용히 슬며시 들어와 당신이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모든 것을 바꿔놓죠. 그리고 이제 제 임무는 미국이 그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초 만에 클릭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